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S 교통안전공단 초경량 비행장치 조정교육 교관과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교관 부여를 받으시고 본 교육에 입소를 하시게 되면 첫째 날 2권의 교재를 지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교재가 파트 1, 파트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파트 1에 4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파트 2에 4개로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의 첫 번째 강의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 이제 4개의 목차가 이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항공안전법, 그 다음에 항공사업법, 세 번째로 공역 및 항공안전, 네 번째로 무인 항공기 인적 요인, 이렇게 4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께 2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서도 이 교재 분량에 비해서 3일 동안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각 파트별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시간상으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시면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학습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단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지문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지문을 잘 파악하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들이 좀 핵심적으로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2가지 좀 참여해 주시고, 저 또한 여기서 뭐 전체적인 거를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의하기보다도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됐던 거, 또 앞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항공법규 체계 해가지고 항공법규 체계 해서 여기 아래 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 시카고 조약이라고 나와 있네요. 1944년 12월 아이카오에서 제정이 되었다. 우리가 이 아이카오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서도 유엔 산하의 어떤 국가 기구로서 항공에 대한 국제적인 이렇게 룰을 만드는 기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44년 12월에 이건 지난번에 이 숫자로 되어서 시험과 연결되기 좀 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로 한번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오실게요. 우리가 이제 항공법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나. 그래서 일단 항공법은 항공안전법, 그 다음에 항공사업법, 그 다음에 공항시설법,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 안전법, 사업법, 시설법.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가 사실은 항공안전법, 지금 하고 있는 게 항공안전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번째 강의는 항공사업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 좀 하시고요.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문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항공안전법에 여기 보시게 되면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이다.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무인 비행장치에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항목의 비행장치이다. 그래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 무인 비행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무인 동력 비행장치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두 번째 한번 보시게 되면 무인 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 비행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문제 한번 보니까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하이고 여기서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지문을 위해서 잘 파악하시라는 게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거는 이하이고라는 말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여기에 또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위나 아래나 둘 중에 하나만 포함이 되면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고 이런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경량 비행장치를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려면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의 어떤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 신고할 때 또는 용도, 소유자의 성명 이런 부분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큰 저기로 나와 있는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번에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무인 동력 비행장치 중에서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이하인 것.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제외 장치로 해서요. 2kg 이하이면서 대여업 사용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기체. 우리가 이거를 역으로 보시게 되면 대여업 사용 사업에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신고의 어떤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머지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장치 신고에서 이제 시행 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법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법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에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1, 2, 3번 초경량 비행장치를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1번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부분은 이제 계약서가 되겠죠. 내가 초경량 비행장치를 구매를 했다든지 그런 계약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이거는
기체를 이제 구매할 때 보면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 되겠고, 이 사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세로 10cm, 가로 15cm하고 세로 10cm의 측면 사진, 이 부분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측면 사진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신고할 때는 필요하다. 자, 여기서 4번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뭐 기체를 운영하실 때 보면은 그 기체 위에 어떤 신고 번호를 육안으로 잘 확인할 수 있게끔 기체에다가 이제 뭐 어떤 기체든지 보면은 그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고 증명서에 신고 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해야 된다. 뭐 붙여 놓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붙이지 않게 되면은 이것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과태료 기준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건데 과태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해당 장치에 꼭 신고 증명서를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장치 신고에서요. 장치 신고에서 아까 이제 뭐 초경량 비행 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 변경하고 여기 이제 말소, 멸실 이런 거,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자세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9페이지로 한번 넘어올게요.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우리가 이제 기체를 신고를 하고, 뭐, 모든 기체를 전부 다 뭐 안전성 인증을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준, 어느 무게, 또 그 이상 되는 것은, 안전성 인증 대상이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 기준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자, 가번에 보시면,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25kg을 초과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초과라든지 뭐 이상, 이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좀 해 두셔야 되는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 이상이다 또는 5 이하이다 하면은 5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5를 초과한다, 이건 5를 포함을 안 하죠. 그렇죠? 5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나번에 무인 비행선 중에서 자체 중량이 12kg 또는, 여기 아까 또는 뭐 2고가 아니고 또는이죠.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증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체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검사기관에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인증을 받는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체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개인이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가서 인증기관에 가서 인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절차 자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매하기 전에 그 판매처에서 이 안전성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대부분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해서 안전성 인증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판매처에서 먼저 인증을 다 받아놓고 저희 이제 기간에 따라서 검사만 받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오시게 되면 초경량 비행장치의 주종자 증명.
주종자 증명. 그래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주종자 증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드론 관련 무인 멀티콥터를 교관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종자 과정도 하셨겠지만서도 이제 작년 3월부터 이 법이 좀 바뀌어서 이제 예외가 있어요.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는. 그래서 무인 비행장치에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 중량이 250g 이하인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오셔서요. 자, 항공안전법, 여기 조종자 증명에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조종자 증명, 여러분들이 초경량 비행장치 어떤 조종자 증명을 이제 조종자 자격증을 따시고 어떤 아랫부분에 어떤 해당이 되시게 되면 그 조종자 증명을 이제 취소하는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그다음 뭐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항공안전법이 되겠죠.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다음에 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일으킨 경우, 그 다음에 조종자의 어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5, 6, 7 같은 경우에는 음주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주의할 부분들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전문 교육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전문 교육기관하고 사설 교육기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뭐 교육생마다 교육기관이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생이 그 장단점에 맞춰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여러분들 나중에 창업에 어떤 교육기관의 창업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조금 주목하셔서 이렇게 학습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전문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또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갖춰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근데 뭐 강의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수칙이 있거든요.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 뭐 코다 한국드론진흥협회에서도 만약에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원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첫 번째 창업할 때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물론 이제 교통안전공단에 여쭤보셔도 되겠지만서도 또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좀 카운셀링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비행 승인, 비행 승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좀 하겠는데, 비행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비행을 한다 또는 촬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뭐 비행만 하는 경우도 있고 촬영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만약에 촬영을 한다, 뭐 요즘에 많이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한다 하면은 일단은 두 가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촬영에 관한 승인을 우리가 이제 국방부에서 받거든요. 국방부에서 받고, 그다음에 그 받은 후에 이제 비행 승인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그 비행 승인은 이제 드론 원스톱 서비스에 들어가시면은 뭐 이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승인을 올리게 되면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의 어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또 그 다음에 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 이 공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배울 텐데요. 국토부 교통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승인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옆에 보시게 되면, 1번에 500피트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500피트가 사실은 이제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은 150m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공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는 피트라든지 뭐 야드라든지 그다음에 인치라든지 이제 이런 거리 단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 어떤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상에 있기 때문에 해상을 끼고 있는 곳이 많아서, 사실은 뭐 해상의 단위 헬이라는 이런 단위도 뭐 1헬이, 2헬이 뭐 있잖아요. 그런 헬이 단위도 많이 같이 혼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2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행 승인에서 이제 시행 규칙에서 보면은, 동력 비행 장치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 제5조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는 제외한다. 비행 승인 예외 장치가 되겠죠. 비행 승인 예외 장치가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3번에 그러니까 농업 지원용 의미, 그다음에 그러니까 농업을 지원하는 이런 뭐 무인 비행 장치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하는 무인 비행 장치로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 비행 장치는 비행 승인 제외가 된다. 그래서 그 가와 나하고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 비행장치 이륙 중량 25kg 이하, 그 다음에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차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그 다음에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 이런 거는 이제 예외 장치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종자 준수 사항에서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여기 3번만 한번 체크할게요. 그래서 법에 따른 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항목의 행위와 지방 항공청장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에 가와 나,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3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제 조종자의 준수 사항에서 나와 있는데, 조종자 준수 사항,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종자 준수 사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야간 비행지 단 특별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편에 나올 텐데 뭐 특별 비행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야간 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가시권 비행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특별 비행 승인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뭐 비가시권으로 비행을 할 때는 그 대신 야간 비행에 그 특별 승인에서요. 그래서 야간 비행에 그 기체에 어떤 장착해야 될 부분, 또 준비해야 될 부분, 또는 비가시권에서의 어떤 준비해야 될 기체에 또 장착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충족을 시켜야 이게 허가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FPV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야간 비행, 특별 비행 여기에 이제 다 장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FP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퍼스트 퍼슨 뷰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종자가 어떤 뭐 탭이라든지 또 스마트폰으로 그런 걸 비행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착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주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만 한번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 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별 비행 승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특별 비행 승인은 또 갖춰야 될 우회로 또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 시행 규칙, 뭐 조종사의 시행 규칙이 되겠죠. 여기서는 뭐 이 부분은 이제 시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종자 준수사항에서 특히나 이제 알코올 성분의 음료를 뭐 섭취를 해가지고 그 법은 상당히 그 과태료는 크거든요. 과태료 또는 또 벌금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자로서는 이 부분은 많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알코올 농도 0.02% 이상인 경우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래 보시게 되면은 0.02% 이상, 0.06까지 뭐 60일 이런 부분, 0.09% 이상 효력 정지 180도는 자격 증명 취소. 그래서 이런 부분, 이 0.02% 이상부터 처분이 내려진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어떤 음주량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리고 0.02% 이상부터 처분이 내려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처벌 기준, 이제 안전관리 제도 및 위반 시 처벌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처벌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일단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첫 번째 처벌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종자와 기체에 관한 처벌 기준이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여기 처벌 기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얘는 비행 승인에 관한 처벌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고요. 우리가 먼저 비행 승인에 관한 걸 한번 볼게요. 얘는 과태료가 대부분 200만 원이에요, 대부분. 과태료가 뭐 비행 금지구에서 비행했다, 관제권에서 비행했다, 고도 150m 이상에서 이거는 대부분 20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조종자에서도 이제 공부하셨겠지만서도 이 안전성이죠.
이거를 받지 않고 비행을 할 경우에는 200보다 훨씬 세죠. 얘는 500만 원이다. 과태료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비행 제한 공역이 있어요. 비행 제한 공역에서 이 부분, 비행 금지 공역, 비행 제한 공역 이렇게 이제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행 금지가 비행 제한보다도 더 센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게 벌금이에요, 벌금.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비행 제한 공역에서 했을 때는 벌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과태료하고 여러분들 벌금하고의 차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서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상의 행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행정상의 규율을 위반한 경우. 근데 벌금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벌금은 내게 되면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정과 기록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보다도 이 벌금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그래서 제한구역에서 비행을 할 경우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금지구역은 과태료가 나오고 제한구역은 벌금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또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 이제 기체하고 조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되겠죠. 조종자. 그래서 뭐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했다. 200만 원이 됩니다. 과태료가. 그 다음에 조종자 증명 없이 이 조종자 증명 없이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300만 원이잖아요. 과태료로 예를 들어서 제일 센 것 중에서 그 안전성 인증하고 500만 원, 그 다음에 조종자 증명 300만 원,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신고 표시, 신고 번호 표시가 되겠죠. 그쵸? 이거는 기체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는 위 부분에다가 잘 붙여야 되겠죠. 이걸 부착을 안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이 나온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장치 변경 신고가 있어요. 장치 변경 신고. 이거는 크죠? 징역 6개월 또는 벌금이 500만 원. 그래서 요 벌금은 여러분들 아까 아시다시피 정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거는 처벌 기준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첫 번째는 이제 비행 승인에 관한 처벌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조종사라든지 기체에 관한 처벌 기준 이렇게 나뉘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실게요. 뭐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안전성 인증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조종자 증명도 없이 사실은 이 안전성 인증은 아까 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안전성 인증 300만 원. 그 다음에 얘는 죄송합니다. 안전성 인증이 500만 원이었잖아요. 500만 원. 그렇죠? 안전성 인증 받지 않고 기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조종자 증명 300만 원이었죠. 300만 원.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안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300 더하기 500에서 800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도 플러스가 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 이 부분은 뭐 문제와 뭐 한두 문제는 꼭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종자 증명 운영 세치. 그래서 우리가 드론의 무인 멀티콥터 또는 이제 뭐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비행선 이렇게 이제 조종자 증명의 운영 세칙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4종에 해당하는 우리가
1, 2, 3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자격이 되는데 4종은 이제 수료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종에 만약에 해당되는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온라인으로 이게 이수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수 증명을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사업용하고 이제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으로 해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작년 3월인가요? 그렇게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12kg 초과 150kg 이하, 그래서 1종 자격증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분류가 돼서 1, 2, 3, 4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래서 250g 초과 2kg 이하, 여기 4종이 되겠고, 2kg 초과 7kg 이하, 7kg 초과 25kg 이하, 1종은 25kg 초과 자체重량 150kg 이하가 된다. 그래서 이 수치는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 2, 3, 4종의 어떤 그 조종자 증명의 응시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인 비행 장치 이거를 이제 자격증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1종은 이제 20시간, 그 다음에 2종은 10시간, 3종은 6시간. 4종은 뭐 그게 없습니다. 4종은 어떤 비행 경력 증명서가 필요치가 않아요. 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수료증이 되는 거고 1, 2, 3종은 국가 자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끔 이제 지난번에 한 분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러면 이 비행하는데 이 무게, 각 1, 2, 3종의 무게 기준이 다 다른데 3종은 3종 기체로만 해야 되냐, 2종은 2종 기체로만 해야 되냐 이제 여쭤보셨는데, 3종 같은 경우에는 1종, 2종, 3종 아무 기체나 1, 2, 3종에 해당하는 아무 기체나, 그러니까 2kg 이상 되는, 2kg 초과되는 그 기체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 2, 3종 뭐 아무 기체나 6시간을 운영을 해서 비행 경력증명서에 이렇게 날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근데 2종을 하실 경우에는 이 3종 기체를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2종 같은 경우에는 1, 2종 무게에 해당하는 기체, 당연히 1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종에 해당하는 기체, 뭐 25kg 초과 자체重량 150kg 이하 그 기체만 운영을 경력증명서에 기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 교관 등록 취소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관을 취득을 하시고도 뭐 아래 부분에 다음 각호에 이제 해당이 되면 교관을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명령으로. 그래서 여기 1, 2, 3, 4번, 5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5번에 한번 보실게요. 자, 예를 들어서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전문 교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된다. 2년이.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이제 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 말인 거죠. 2년이 지난 후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비행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2년이 경과된 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종자 시험도 마찬가지, 조종자 시험에 있어서 여기 신체 검사 증명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부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통안전공단에 서류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경력증명서하고, 또 이제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보통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신체 검사증이 요구가 되는 건데 이종 보통 운전 면허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신체 검사를 약식 신체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운전 면허증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인 비행 장치 여기서는 운전 면허증을 제출하게 되면 이제 그 신체 검사가 통과됐다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운전 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신체 검사증을 이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병원에서 뭐 약식 신체 검사를 받아서 제출을 해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업무 운영 세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아까 이제 여기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여기 신규 신고, 그다음에 변경 신고, 이전 신고. 이 신고는 여러분들 30일 이내에 해야 돼요. 30일 이내. 그건 30일 이내에 한다. 하지만 요 말소 신고는 15일 내에 해야 된다. 요거만 여러분들 잘 체크를 좀 해 두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신규 신고는 뭐 내가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변경은 뭐 변경된 부분들, 뭐 주소라든지 성명 이런 부분들, 이전은 뭐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말소 신고는 이제 비행장치가 멸실됐거나 해체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신고하는 부분인데, 신규 변경 이전은 30일 이내에 하고 말소는 15일 이내에 진행한다. 자, 옆에 보시면은 신규 신고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한번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초경량 비행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측면, 이건 계약서가 되겠고,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제어원 성능표는 뭐 저절로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측면 사진, 그렇죠? 측면 사진 가로 15, 세로 10cm에 변경 신고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전 신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를 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공안전법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항공사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